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세계 3대 국제 영화제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바로 칸 영화제인데요. 14일부터 프랑스에서 시작됩니다. 이 칸 영화제를 동네 영화관 다니듯이 24번이나 참석한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화 주인공으로 초청장을 받은 분입니다. 1937년생이시지만 주인공인 영화 제목은 영화 청년 동호. 칸 영화제 측은 초청 이유에 대해서요, 한 관료가 어떻게 영화와 사랑에 빠지고 영화 발전에 헌신하게 됐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인공인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좀 쉬셔야 되는데 연휴라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칸 영화제 가시면은 25번째 가시는 거라고 들었는데, 아니 심사위원으로 가보신 적은 있으십니다만, 예, 작품 주인공으로는 또 처음이신데 레드카펫을 밟게 되실 거고요. 소감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영광스럽고요. 예. 그러나 또 저에 관한 영화로 간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뵈니까 배우 포스가 좀 나시기도 해요. 배우 느낌이. 예. 네. 김동호 전 이사장께서는 이런 별칭이 붙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아버지, 이런 별칭이 따라다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문화부 관료 출신으로 차관까지 오르셨고, 또 부산국제영화제 출범 당시엔 집행위원장, 이후에 이사장을 맡으셨고요. 세계 각국의 주요 영화제마다 대한민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심사위원으로 초청도 받으셨고요. 또 1988년에 영화진흥공사 사장을 맡으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영화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가장 쭉 돌이켜보시면 내가 참 혼을 다했던 영화 관련된 이력은 언제세요? 뭐 그거는 어차피 부산국제영화제 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고, 네, 또 100여 곳 이상의 영화제를 다녔기 때문에, 네, 그 부산국제영화제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그 주요한 이런 이력들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앵커 양반 그거 왜 뺐어 싶은 거 있으세요? 너무 잘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만 네, 너무 늙었다 하는 걸 빼주셔서 다행입니다. 청년동호입니다. 청년동호. 영화 청년동호. 자, 초청작 이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영화 청년동호인데, 이사장님께서 영화에 빠져서 살아온 그동안이 담겼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특히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제작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제 삶의 추적을, 예, 따라가 다닌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의 전당, 현대미술관, 또 종합촬영소, 예, 부산에 있는 영화의 전당, 이런 쪽에 쭉 다니면서 제 삶의 궤적을 따라다녔고, 또 거기 관련돼서 여러 사람의 인터뷰를 하는 그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네네. 예술의 전당 잠깐 말씀하셨는데 초대 대표를 맡으시기도 하셨었죠? 네, 제가 기획을, 예, 하고 땅을 잡았고, 네, 건설을 추진했고, 그러다가 초대 사장도 맡았죠. 그러셨죠. 지금 초청작 다큐멘터리 연출을 맡은 김량 감독은 2022년에 고 강수연 배우가 타계했을 때 크게 낭만한 김 전 위원장의 모습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을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고 강수연 씨에 대해서 참 각별하실 것 같은데, 그 인연이랄지 각별한 마음을 좀 청취자분들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우선 강수연이 타계한 지 2년 됐는데 내일이 바로 그 기일입니다. 내일이네요. 그래서 내일 이제 추모공원을 가는데, 네네. 강수연 배우하고는 1989년에 모스크바 영화제에 임권택 감독이 연출한 아제아제 바라제가 상영됐을 때, 예,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우지원상을 받는 현장에 있었고, 그 후에 돌아와서 이제 부산국제영화제 거의 페스티벌 레이디처럼, 예, 매년 부산영화제 와서 사회도 보고 쭉 끝날 때까지 계속 있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가서는 강수현 위원장이 지휘위원장을 맡았고 제가 이사장을 맡아서 또 한 2년 같이 일했고 제가 2012년에 그 주리라는 영화를 만들 때 네. 그때 또 주연 배우로 출연도 했고 해서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죠. 네네. 참 그때 생각하시면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러면 저는 갑자기 전화 받고 응급실로 갔다가 그다음에 영안실로 갔다가 뭐 우리 장례위원장도 맡았었고 또 작년 일주기 때는 또 그 회고전 뭐 이 조직위원장도 맡았었고 네. 그래서 좀 남다른 인연도 있었고 너무 애석하고 애통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예, 뭐 저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다 똑같은 그때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사장님을 주연으로 삼은 이 다큐 영화에 그래 한번 출연해 보자 이렇게 결심하신 이유는 뭐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국제신문사 사장이 작년 1월 초에 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제 다큐를 찍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게 장사가 되느냐 해가지고 좀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래도 또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또 김양 감독이 꼭 찍겠다고 해서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자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촬영하신 기간이 대략 한 1년 정도 걸렸다고 들었고 이게 주로 이제 뭐 영화 인생과 또 추억이 담긴 장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곳들 또 담겼다고 들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참 마음에 남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차피 그것은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조성을 했던 종합촬영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서 현장에서 비가 오는데 많이 촬영을 했었고 가장 애정이 깊었죠. 그 장소는. 네네네. 종합촬영소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로 가십니다. 4222님께서 문자 주셨네요. 이사장님 영화 산업에 큰 이바지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서 오랫동안 뵙고 싶어요라는 문자도 주셨습니다. 자, 영화 속에 보면요. 지금 여러 인사들께서 그 이사장님과의 인연을 회고한다라고 들었는데 기억에 남는 분들 몇 명 또 그 사연도 잠깐 소개해 주실까요? 우선은 일본의 거장 감독인 고레에다 히로카스 감독. 예. 저는 그 고레에다 히로카스 감독의 첫 번째 영화부터 거의 모든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이 됐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절친으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고레에다 히로카스 감독이 그렇고 그다음에 임권택 감독이 1989년부터 제가 그 아자아제 바레아제부터 계속 촬영 현장 다 쫓아다니고 뭐 하면서 가장 가깝게 지낸 감독이죠. 그래서 임권택 감독, 또 이창동 감독 이런 분들이 인터뷰어로 나왔고 특히 영국 배우 박정자 선생님이 쭉 인터뷰어로 나와가지고 저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배우 조인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임권택, 이창동, 박정자 뭐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분들께서 직접 어떤 내용들을 인터뷰해 주셨다니까 더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인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 말고도요. 특히 칸 영화제가 열리는 프랑스 칸에서 만난 분들하고는 여러분들 이른바 술친구로 지내시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이름이 뭐 타이거 클럽이라고 한다고 하던데 비정성 씨와 홍등을 만들었던 타이완의 허우샤오시엔 감독 또 프랑스 대표 영화 잡지 뭐 카이에 듀 시네마의 편집장 면면이 되게 화려한데 이 타이거 클럽 어떤 계기가 이렇게 의기투합하는 클럽을 만든 거예요? 그 2001년에 부산국제영화제 심사위원장으로 대만의 허우샤오시엔 감독이 왔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해에 칸 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새로 맡은 데어리 프레모 집행위원장이 제가 삼고 초려해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또
로텔담 영화제 집행위원장인 사이먼 필드도 왔었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영화제 끝나고 이제 뒤풀이해서 같이 뭐 소주도 하고 그러다가 그 다음에 2011년 네. 2002년 네네. 그 로테르담 영화제에서 호샤우셴 감독이 또 심사위원을 맡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이먼 필드는 집행위원장이었고, 네네. 또 피터 반 비오렌이라는 그 언론인도 참석을 했었고, 그리고 테오리 프레머 집행위원장, 예. 이런 분들이 모여서 밤늦게 술을 마시다가 제 이름이 그 호랑이 호자가 들어가 있고, 네네. 김동호. 네, 그다음에 로텔담 영화제 로고가 또 타이거였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타이거 클럽을 만들자. 예. 해서 2002년에 그 술 친구들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거의 영화제가 끝나는 2010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매년 부산에서 만나서 술하고 춤추고 네. 노래하고 그러고 헤어지고는 했습니다. 참 듣고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노력도 있었지만은 이사장님의 간과 위 또 주량도 한 몫을 했구나 싶긴 한데, 그런데 술을 끊으셨다고요? 2006년부터? 네, 2006년 네네. 1월 1일 날 끊었어요. 그 전까지는 뭐 예컨대 종합촬영소를 세울 때 네. 주민 100명과 소주 한 잔씩 주고받고 해서 100잔 이상의 네. 술을 한 자리에서 마시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국내외에서 알아주는 주당이었는데 2006년 접어들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앞으로 좀 술을 끊어야 되겠다. 예. 그래서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또 뭐 워낙에 술을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우호적으로 지내면서 부산국제영화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 부분이 좀 쓰였겠죠. 자, 지금은 술을 끊으셨다고 하시고요. 자, 지금 초청된 분야가 칸 영화제에서도 칸 클래식 부문인데 지금 2010년에 이사장님께서 쓰신 책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라는 책에도 이 칸 클래식 부문이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을 내고 한 14년쯤 지나서 스스로 여기에 주연으로 초청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칸 클래식 부문, 이게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거는 원래 그 영화를 복원하는 영화. 복원하는 영화요. 네네. 그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섹션이에요. 그래서 한국 영화 같으면 신상옥 감독의 연산 일기라든가 김경 감독의 한여 같은 복원된 영화들을 틀었던 그런 섹션입니다. 그런데 한 7, 8년 전부터는 세계 영화계의 거장들 또는 배우들 이런 사람들의 다큐멘터리를 4-5편씩 선정해서 틀고 있어요. 올해 같으면 제 영화와 그다음에 그 엘리자베스 테일러에 관한 회고전 영화 뭐 이런 영화가 올해 같이 틀어지게 되고, 작년 같으면 그 프랑스의 유명한 여자 감독인 아네스 바르다 감독, 그다음에 빔 벤더스 감독, 그리고 이런 감독들에 관한 영화들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1년에 4-5편씩 그런 거장 감독들 또는 배우들에 관한 영화 다큐멘터리가 틀어지는데 올해는 제가 거기에 끼었습니다. 끼었다고 말씀하시지만 겸손한 말씀을 갖고 초청을 받으셔서 초청작입니다. 처음 칸을 찾으셨던 때가 1996년으로 들었는데 그때는 부산국제영화가 시작도 되기 전인데 칸에 처음 가셨을 때 첫인상 기억나세요? 그럼요. 그 1996년에 이제 부산영화제를 준비하시면서 부산영화제에 꼭 참석할 인사들을 초청해야 되겠다. 그래서 칸에 5월 달에 갔었고 꽤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었죠. 그러면서 가장 부럽게 느꼈던 것은 그 레드카펫 밟고 이제 초청된 감독이나 배우들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르미에르 극장을. 그걸 보면서 야 이제 한국 영화는 언제 여기 칸 레드카펫을 밟을 것인가. 너무 부러웠죠. 예. 그러다가 다행히 2001년에 임권택 감독이 만든 춘향전이 2000년에 그게 레드카펫을 밟았어요. 그때 배우들이 전통 한복도 입고 갔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완전히 뭐 이태원 사장이나 뭐 임권택 감독이나 정일성 촬영 감독이나 전부 뭐 막 붙잡고 부둥켜 안고 막 울고 했었죠. 아유. 그러다가 2002년에 이제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이 감독상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2007년에 전대현이 주연 배우상을 받았고, 그리고 뭐 2009년에 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또 초청이 되고 2010년에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영화가 계속 초청을 받게 됐죠. 참 아까 말씀드린 그 영화인 그리고 영화제라는 그 책에 이런 얘기도 쓰셨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도 황금종려상을 받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근데 실제로 2019년이죠. 영화 기생충이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받았거든요. 예언이 적중했는데 어떻게 그런 예상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97년까지는 칸 영화제가 50주년을 맞는 해였어요. 50주년. 근데 50년 동안에 한국 영화는 딱 5편밖에 초청이 안 됐습니다. 1984년에 이도영 감독의 물레야 물레야를 시작으로 해서.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1년부터 한국 영화가 초청받기 시작을 하고 또 수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뭐 곧 황금종려상도 받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그게 책 쓴 때가 2010년이었기 때문에. 자,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수많은 분들께서요, 김동호 전 이사장님을 부산국제영화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참 시작부터 이후의 역사를 함께한 부산국제영화제가 성공했던 비결 돌아보면 뭐였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산영화제가 시작할 때부터 아시아의 새로운 감독, 새로운 영화를 발굴해서 세계에 알리고 그 감독들의 작품을 지원한다 하는 목표로 출범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걸 뒤따르는 프로젝트로 뭐 프로젝트 마켓을 뭐 3년 후에 바로 시작을 했고 또 2010년에는 아시아 필름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아시아의 젊은 감독들을 양성하고 뭐 이런 목표와 프로젝트가 좋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왔네요. 6824님, 지금 부산에서 듣고 있습니다. 부산을 영화의 도시로 만드셨는데 지금도 해마다 영화제는 돌아오지만 아쉬움도 많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이런 사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보면은 내부적으로 보면은 10년 전에 이른바 뭐 다이빙 벨 상영 사태로 파행을 빚기도 했었는데 이사장님께서 구원투수 역할로 나서기도 했지만은 뭐 동반사퇴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올해는 조직 안정은 찾았다 이런 평가는 받지만은 참 집행위원장 찾기가 어려웠다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부산국제영화제의 현재 모습을 좀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동안에 사실 좀 부산영화제가 많이 흔들렸고 또 어떤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그 새로운 이사장으로 박강수 감독, 그 박강수 감독은 제 1회 때 제가 부위원장으로 초청해서 함께 일을 해서 영화제를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새로 이사장으로 부임을 했고 우선 적당한 집행위원장을 못 찾아가지고 올해는 이제 대행 체제로 영화제를 치릅니다만 그러나 이제 박강수 이사장이 오면서 영화제는 이제 정상 궤도의 길에 들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뭐 안정된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예. 마련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 이사장님에 대해서요. 한국 영화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것은 되게 유명한데 요즘에 경기도 광주의 자택에서 영화인 분들하고 함께 뭐 영화도 같이 보고 함께 토론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영화계 원로로서 무엇인가 뭐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 집에 서재 조그만 공간에 한 15명 정도 앉아서 볼 수 있는 그 영화 스크린, 전동 스크린과 촬영 뭐 장비를 갖춰놓고 이제 동네 분들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모셔가지고 영화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전에 한 4개월 정도 매달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중단했다가 작년부터 이제 팬데믹이 없어지면서 다시 좀 보자 하는 주민들 요청이 있어서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뭐 배창호 감독, 이장호 감독, 또 이정양 감독, 또 정지영 감독 이런 감독들이 오셔가지고 자기 영화 틀어주고 주민들과 다가와해를 하고 이제 그런 모임을 제가 주선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뭐 3650 지구 로타리 클럽이 있는데 그 소속하에 한 100개의 로타리 클럽 회원 중에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끼리 시내 클럽을 만들어서 매달 마지막 수요일 영화가 있는 날에 함께 영화도 또 보고 그렇게 조금 영화 보는 운동을 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제영화제라는 국내외 모두를 아우르는 어떤 조직의 리더로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어떤 철학이 있으실 텐데요. 그 철학이 뭘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뭐 리더가 되자면 우선은 원활한 소통과 그리고 화합을 목표로 추진해야지만 그 조직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요. 일부 뭐 천만 관객 이런 영화를 빼면은 요즘에 한국 영화 성적이 썩 좋지 않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반대로 OTT 새로운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평가도 있어요. 한국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좀 제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극장 관객이 4분의 1로 줄었다가 뭐 작년부터는 이제 회복됐다 해도 반밖에는 돌아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제 OTT로 뺏기고 그래서 사실상 위기는 위기죠. 그것도 영화 제작하는 분들이 관객이 많지 않으니까 영화 제작을 기피하게 되고 또 드라마 쪽으로 또 많이 돌았다가 지금도 거기도 좀 침체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도 지금 추이를 보면 좋은 영화는 또 관객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관객이 극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영화계에서는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독립 예술 영화, 저예산 영화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고 해줘야지만 이제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3253님께서요 문자 주셨네요. 삶 자체가 영화인 김동호 이사장님 칸 영화제에서 기립박수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1937년생이신데 인생을 돌이켜보셨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 젊은 세대에게 짧게 말씀하신다면요? 우선 오늘은 내일은
오늘의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어떻게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사느냐 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지만 보다 더 밝은 희망 있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 멋지게 또 턱시도 나비넥타이 입으시고 레드카펫 걸어가시는 모습 언론 통해서 지켜보면서 박수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호 전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